지금 중동은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면전으로 터져버릴 것이냐. 미국,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정말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중동의 긴장이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휴전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왜 폭격은 오히려 더 심해졌을까요? 평화를 약속해놓고 등 뒤에서는 더 큰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의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태로운 휴전 상황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이란의 밀고 당기기, 그리고 네타냐후의 영향력,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벼랑 끝의 휴전입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평화였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순간,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약속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죠? 자, 4월 8일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2주간 휴전하기로 합니다.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영원한 어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폭격을 시작합니다. 말이 되나요? 그리고 며칠 뒤엔 한쪽에선 미국이랑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해상 봉쇄하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이건 거의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정말 평화와 전쟁이 뒤죽박죽 얽혀버린 그야말로 혼돈의 한 주였습니다. 260.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휴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수부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정말 휴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무색해지는 비극적인 숫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흥정, 말과 의지의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과연 그 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란이 우리한테 핵 찌꺼기를 주기로 했다. 이제 걔네는 핵무기 못 갖는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핵 찌꺼기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와, 엄청난 외교적 성공이죠. 근데 정작 당사자인 이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실제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미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하지 마. 그리고 갖고 있는 거 전부 나라 밖으로 빼. 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이란은 5년만 중단할게. 그리고 우라늄은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농도만 낮추면 안 될까? 이렇게 나온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사실상 합의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타냐후의 영향력. 이 복잡한 판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끼어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이 사람의 건 전화 한 통이 협상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레바논도 휴전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랑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백악관이 입장을 싹 바꿔요. 아, 레바논은 휴전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압력 때문인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고 결국 미국이 허둥지둥. 그럼 이스라엘이랑 레바논만 따로 10일 휴전. 이렇게 급하게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번복이었죠. 그리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이 발표된 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휴전?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고 우린 언제든 쏠 준비가 돼 있다는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인 거죠. 평화 합의라는 게 얼마나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는지 이 한마디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무대를 옮겨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볼 텐데요. 이것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미국이 여기서 정말 위험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인데요. 이건 이란의 숨통을 조여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국제위기감시기구 같은 전문가들도 딱 지적했죠. 이 조치 하나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언제든 싸움이 터질 수 있는 전쟁터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해상 봉쇄라는 게 그냥 여기 지나가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법에서는요, 이걸 명백한 전쟁 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상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중동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하고 연결되는데요. IMF가 경고했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 전면전으로 번지면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끝은 과연 평화일까요? 아니면 결국 전쟁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지금 평화로 가는 길 앞에는 말 그대로 지뢰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위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해군이 진짜로 부딪히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위태로운 임시 휴전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 셋째, 후티 반군처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겉으로는 조용한데 물밑에서 벌어지는 비밀 공작들이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죠.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교냐, 충돌이냐, 중동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외교적 노력이 결국 빛을 볼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결국 방아쇠를 당겨서 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몰고 갈 것인지. 중동의 미래는, 그리고 어쩌면 세계의 미래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